안녕하세요. 철산주공 8구 재건축 조합의 정상추진위원장 최홍엽 조합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공사인 GS건설의 부당한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진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경 시공사가 부당한 공사비 증액 1,032억 원을 요구해서 조합의 협상단이 구성되어 시공사와 부당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반대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먼저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은 최초에는 1,032억 원으로서 조합원 1인당 5천만 원이 해당됩니다. 1차 수정액은 989억이며 2차 수정액은 710억 원으로서 조합원 1인당 약 3,6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조합 이사들 제시한 금액은 얼마냐? 약 105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합원 대표로 협상단에 참석해서 모든 관련 문서와 법령 근거를 적용한 결과 50억에서 80억 내외로 가능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의 주장을 시공사에게 정식 공문으로 제시하지 않고 메일로 조합의 자료를 송부하기에 정식 공문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협상단장과 리더스 정전무, 특히 황 조합장의 대답은 시공사가 본부에 전달 시 그 담당자들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메일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메일로 송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합원은 황 조합장의 거짓말을 알고서 검증 및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왜 10월에 닥쳐서 거론했을까 알아야 합니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제시는 아마도 2024년 5월부터 시공사와 조합장 간의 물밑 관계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지인과 또 첩보 획득 자료로서 확인이 되었는 바 사실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경에 처음 접수된 것처럼 황 조합장은 물타기를 하였고, 특히 황은 정식 공문으로 접수조차 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조합원들이 질책이 두려워서 황과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척 했으며 더 이상 진전이 될 수 없기에 조합원과 함께 협상단을 구성하여 공개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인은 또 빠졌습니다. 본인이 빠진 이유는 아마도 책임 회피용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떻게 7일 만에 300억이 깎여서 다시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시공사의 말단 담당자가 책임질 수 있는 300억을 어떻게 깎아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의문점이 남습니다. 따라서 황과 이사들이 잘 정리된다면은 또 한 가지 협상단 및 분쟁조정위원회 요청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특히 조합의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통보하지도 않고 담당자에게 메일로 통보한 것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분쟁조정위 회의 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금액이 1,032억 원으로 최초에 제시된 금액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분쟁조정은 계속 협의를 하다가 더 이상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즉 우리 조합 같은 경우에는 710억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서 분쟁조정 요청을 한 것인데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식 공문이 아닌 메일로 주고받는 짓거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공사가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시한 금액은 1,032억 원으로 최초 증액 금액으로 제시하였으나 황과 이사들은 989억으로 최초 공문 접수한 것처럼 조합원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황에게 공사비 증액을 최초 제시한 것은 10월이 아니라 5월경임을 나타내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실을 확인하면 황이 조합원들에게 거짓말로 속이면서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를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동조하는 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사들도 황이 거짓에 속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황과 이사들은 조합원만큼 재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검은 돈을 챙길 것으로 예측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액수는 얼마 정도인지 잘 알 수가 없겠죠. 자, 실질적인 공사비 증액 요청에 대한 황 조합장과 이사들의 의견을 분석해 보면 먼저 평당 공사비 금액입니다. 계약서 2023년 12월 6일 날 최종 결제된 계약서를 근거로 저희 재건축 조합의 평당 공사비는 493만 원인데 시공사는 524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과 이사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문서에 524만 원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나요? 저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은 일반 분양금 이익금 중 4에 해당되는 595억 원을 평당 공사비에 숨겨서 조합원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서 66조에 보면 595억은 공사비와 별도로 정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에 합산되어 총 비용으로 정해지면 조합원 무상 지분율 하락으로 약 6%가 하락이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평균 무상 지분율이 131.7%를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조합원 1인당 595원이 추가된다면 약 3천만 원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미 조합원이 3천만 원씩 내는 것을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추가로 1,032억 원을 달라고 하는데 동조하는 겁니다. 595억은 황이 조합원에게 감추고 광명시청에 공사비로 승인을 하려다가 조합원의 민원으로 공사비가 아니라는 보고를 하였고 광명시청도 이를 인정하고 현재까지도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들의 기준으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금액을 더한다면 약 1,627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황과 이사들 모두 인정한 액수로 1,627억이 된다면 이것은 1인당 8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평당 공사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공사비 증액 관련 특히 재검토 필요가 한 것은 일반 분양가 상승을 위한 추가 공사비 투입분 176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분양가를 잘 받기 위해서 선 투입한 비용은 총이익에서 제외를 해야만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과 이사들은 일반 분양가 이익금 1,488억에서 선 투입 추가분 176억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488억에서 176억을 제외한 1,312억 원이 일반 분양의 순수익입니다. 이를 6대4로 분배하면 595억이 아니라 525억이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인정해준 595억 원에서 70억 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은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을 관련 문서와 법령 적용을 통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적용해서 실비 정산하여 협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황은 감추고 이사들은 세밀한 분석이 할 생각이 없거나 공부하기 싫거나 하기 때문에 시공사 편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공사비 증액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소식은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